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월 22일 일요일 계묘년 설날 대명절 저녁 9시 50분입니다. 설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유치원의 행복시 암송가 104세 김영석 교수님과 또 96세 조항규 전 서울대 총장님 200세의 만남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와 금융문명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하늘빛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 앞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아 먼 고향으로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고달프고 정다운 얘기들을 보내나니, 사연들을 보내나니, 고달픈 인생의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싶은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은 한망으로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나는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그러면 그리운이여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감사합니다. 유치한 선생님이 1947년 38살에 고향 통영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마침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30살의 이영도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한눈에 반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눈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교의 관습이 정말 짙었기 때문에 남녀 유배라고 그럴 때지 않겠습니까? 같은 학교에 여선생님이 아마 방을 따로 쓰시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매일 우체통에 그 시를 써서 발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통수가 5,000통이 넘었다 그럽니다. 하루에 한 통씩을 보냈더라도 15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시인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알지만은 그때 당시 유치한 선생님은 사모님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아주 아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영도 선생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유치원 선생님 돌아가기 전에 마음만은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5,000통 중에 200통을 골라서 사랑해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합니다. 제가 우리 집 뒤에 있는 국립 도서관에 가서 한번 그 시집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추린 뉴스나 시황은 없고요. 오늘 TV 조선 그 영상을 보니까 마이웨이라는 그 프로더라고요. 제가 텔레비를 보지 않는데 와이프가 하도 불러서 가봤더니 104세 김영석 교수님과 96세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님 두 분의 대담과 특히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참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4세. 그래서 그분의 그 만남을 보니까요. 첫째, 윤동주 시인 나오는 중학교 동창이고요. 안창호 선생님께 또 강연 들어서 큰 감명을 받으셨고요. 김일성을 또 옆 동네에서 살아서 같이 식사도 했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김수환 추기경은 2년 일본에서 대학 후배님이시고요. 정진석 전 추기경님은 또 보성 중앙고등학교 어디 제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과 104년 동안에 교수고 그러셨으니까 교류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30살인가 월남하셨답니다. 그때 아버님만 남기시고요. 어머니는 모시고 오시고 사모님하고 큰아들 1명 데리고 왔는데 오셔가지고 딸 4명에 아들 2명을 키웠고요. 아들 2명은 다 교수로 벌써 은퇴하셨고 딸은 또 미국에 있는데 국제 결혼을 2분은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6명을 키우시고 부인이 23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하는 고생은 아주 그 행복하답니다. 당신 23년간 그 사모님을 또 병구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본인도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가능하면은 좀 주위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번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중진국에 빠지지 않는 나라 모두 고등교육 인구가 70%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말은 중진국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더욱 발돋움 하려면은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70%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치학자 제프리 게릿은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조망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성장률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가난한 개도국들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부유한 선진국들도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계속했다. 문제는 중간 소득 국가들이었다.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중진국으로 남아있는 현상이 관찰됐다. 1960년대 중진국이었던 100여 국가 중 2000년대까지 선진국이 된 경우는 13개 국가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한국은 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예적인 경우이다. 한국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였던 한국이 선진국이 된 데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 국가가 된 것은 경제학에서 볼 때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그러면 어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반면 어떤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최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중요 요소로 논의되는 것은 인적 자본이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가난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은 대개 비슷하다. 농사가 주요 산업이다. 공장이 들어서고 공산품을 생산한다. 그동안 대부분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다. 이때 일은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 노동이다.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의 공장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중진국이 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 노동은 안 된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등 창의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업무를 하려면 최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층이 필요하다. 국민의 7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나라는 모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가 50% 이하인 나라 중에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국가가 없다. 결국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로 꼽힌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스스로 당연히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중국 노동 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는 30% 정도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대학 졸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성이 된 사람 중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상당히 낮다. 이런 인적 자본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국가는 없었다. 만약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다면 인적 자본 이론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단시간에 경제적인 세계적인 12국 종합 6위국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일 큰 원인은
누가 말해도 교육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훌륭한 인적 자본이 단시간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감히 모두가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면소사하면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서울에 와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진국에 저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모래알만이지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저와 똑같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금년 초부터 그제까지 20개 종목 상승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11.7% 상승, LG에너지솔루션 7.9%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2.6, SK하이닉스는 16.6%, LG화학은 4.1%, 삼성 SDI는 4.7%, 현대차 8.9%, 네이버 10.4%, 기아 18.4%, 카카오 15.2% 상승해서 평균 8.5%나 상승했습니다. 며칠간이요? 날짜는 20일간이지만 거래일수는 아마 20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을 빼면 벌써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보겠습니다. 애플은 6.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상승, 구글은 11.1% 상승, 아마존은 15.7% 상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마이너스 8.2% 하락,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4.5% 하락, 비자 7.9% 상승, 버크셔의 0.3% 상승, 테슬라 8.0% 상승, TSMC 22.2% 상승. 워렌 버핏이 5조 이상을 매수한 TSMC가 이렇게 가장 상승이 높으네요. 정말 귀신 같은 귀신이네요. 그래서 미국은 평균 5.8%가 올랐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 미국과 한국을 플러스해서 한번 나눠보니까요. 7.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도 안 되고 20일 지나는데 7% 정도. 한국은 8.5%, 미국은 5.8%가 상승해서 7.1%니까요. 금년에 아마 20, 30% 오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우량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요. 제가 아마 리밸런싱 하는데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엔비디아와 메타입니다. 엔비디아 메타가 작년에 폭락을 해서 시가총액 12위에서 탈락했는데 엔비디아는요 22%나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또 16%나 상승을 했네요.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고 많이 폭락하면 또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퇴직연금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1. 은행 1년 1.35% 상승, 손해보험 1.59% 수익률, 생명보험 1.81, 펀드, 주식은 13.7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00조 원이 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을요
1.35%인 은행의 신탁에서 맡겨 있습니다. 왜요? 원금 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목상은 원금 보장이지만은요, 매년 물가가 2%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은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 한 30%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모든 퇴직연금을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정도 은퇴 시기가 남아있는 장기 투자금은 꼭 펀드로 옮기시는 것이 노후에 7배 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요. 증권회사도 한두 군데 잘 또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요. 또 주위 분들하고도 또 의논해서 좀 자문을 받으시고 본인도 또 책도 한번 가서 뒤져보고요. 인터넷도 뒤져보셔서 꼭 좋은 펀드로 옮기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복류 폭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복류 폭발력이 얼마나 원자탄보다 강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72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연 15%를 72에서 15를 71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이 4.8년인데 5년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돌,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 손들한테 첫돌에 100만 원을 어린이 펀드와 한국, 미국 20개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한다면 연 15%는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5살 때 원금이 되니까요. 5년마다 200만 원이 됩니다. 또 5년 후에 10살 때 400만 원, 15살 때 800, 20살 때 1600, 20세 때 25세 3200, 30세 6400, 35세 1억 2800, 40세 2억 5600, 45세 5억 1200, 50세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부자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다들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되기 습관 책이란 그 소개를 받고 그 다음날 뛰어가서 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첫돌뿐만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건 고등학교를 다니건 대학을 다니건 꼭꼭 주식, 펀드,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꼭꼭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 분산 투자하시면 그 자녀들, 손주들이 미래가 보장됩니다. 지금은 1,000원 이상부터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꼭꼭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젊은 청춘들이요. 커피 한 잔 아껴서요. 꼭 우량 주식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에
장기 묻어두시면 분명코 70세 전후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토록 매일 새벽 밤늦게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을 때 그 말이 알지만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저는 지금도 방송하면서 등허리에 땀이 솟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거인 것 같지만 이 콘텐츠 매일 아침 저녁 이 칼럼이나 기사나 책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서 30권씩 방송한다는 것이 저로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제 주위에 어린이 펀드 가입한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축구선수 손흥민, 또 골프 장애자 골프 선수 이승민 선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도 제 눈앞에는 산악인 김영미 단독으로 남극점 도달, 한국은 최초인데 51일간인가 걸려서 남극을 가셨는데 지금 혼자 오고 있습니다. 43세 여성인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추운 영하 60도 50도에서 홀로 그 남극에서 얼음 위를 혼자 썰매를 밀고 오고 계시는 김영미 산악인 겸 또 탐험가, 세계 최고봉 7개 대륙을 다 정복한 정말 위대한 김영미 우리 남극 탐험 김영미 탐험가의 안전한 귀국을 저는 계속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신 분입니다. 미국 다우지우스 역사 126년 전 1896년 5월 26일 철도지수 40.96포인트로 시작해서 1만까지 상승하는데 104년, 1만에서 2만까지 18년, 2만에서 3만까지 상승하는데 4년도 못 미쳐 걸렸고요. 미 연준 의장 19년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현대인들은 금융 문맹, 돈을 모르는 것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워렌 버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5번 이상의 경기 침체로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첫째 장기 보유하여 순자산 99%는 60대 후에 복리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을 투자했다니까 우리나라는 하루도 몇 번씩 사고 파는데 대단한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현금 비율입니다. 폭락 시 생활비 급전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싼 값에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셋째는 낙천주의와 편집증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술 개발로 날로 발전함에 따라 주가도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걸 믿고 고집스럽게 장기 보유했습니다. 대가들의 명언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워렌 버핏 93세, 이제 94세입니다.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성공하고 싶으면 독서하라. 2. 불안과 주가 폭락은 매수 기회. 영원한 불황은 없으며 단지 경기 변동 후 일부분이며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먹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 반대로 욕심을 내라. 3.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4.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은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기구이다. 5.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시장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라. 찰리 먼거 99세 부회장. 6. 장기적으로 뛰어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나쁜 수익률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월가 영웅 피터 린치. 7.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하면 주식도 오른다. 8.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실제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9. 주가의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3년, 5년, 10년 수시로 폭락한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같다.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월가 천재 존 템플던경. 10. 비관론이 최대일 때가 매수 적기이며 낙관론이 최대일 때가 매도 적기이다. 유럽 주식의 아버지 앙드레 코스틀라니. 11.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12. 주식 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정남출 TV 드리는 말씀. 우량 주식 한국에서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설날 세뱃돈을 많이 어린이들이 받을 겁니다. 그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펀드나 주식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난하고 돈 없으면 직업도 없으면 시집 장가도 못 갑니다. 그런 자녀, 손자를 바라지 않겠죠.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